사실 조약도 아니에요. 강제로 어거지로 이렇게 조약이라고 우기는 거, 을사늑약이라고도 하는데, 자, 이거에 대해서 우리는 거세게 반발하죠. 이건 말도 안 된다. 자, 그래서 나철 오기오 등은 여기에 사인한 5명의 대신들을 죽여버리겠다고 오적 암살단을 조직해서 활동했고요. 장지현은 오늘을 목놓아 통곡한다 시일야 방성대곡이라는 논설을 황성신문에 쓰지요. 을사조약 때문에. 안중국은 만주 하와변까지 가서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합니다. 이토 히로부미가 첫 번째 통감이었어요. 자, 그 다음 황현은 조약 체결에 대해서 자결. 자, 이 을사조약 말도 안 돼 너무 분노한다 하면서 자결을 한 사람은 민영환이었어요. 민영환. 그래서 황현이 자결한 게 아니라 민영환. 근데 황현도 자결합니다. 언제? 자, 이거는 이제 조금 더 시간이 흘러서 1910년에 자, 우리가 완전 일본의 식민지가 되잖아요. 한일 병합 조약으로 그때 자결한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을사조약 때 자결한 사람은 민영환입니다. 그러면 틀린 것은 4번이 틀린 거죠. 이것 때문에 일어난 게 아니니까요. 자, 그러면 13번. 위정척사 운동의 전개 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우리가 바른 것은 위하고 자악한 것은 배척한다라는 위정척사 운동을 우리 유생들의 마인드죠. 특히 1960년대, 70년대, 80년대, 90년대 이렇게 달라지는데 자, 1960년대에는 일단은 서양 애들이 막 밀려들어요. 야, 무역하자, 조선. 그때 우리는 굉장히 어떤 마인드? 안 돼. 안 돼. 그죠? 거부하는 통상 거부입니다. 그래서 그때 척화주전론 하면서 자, 이항로 기정진이 1960년대에서 이항로 기전징의 주장인데요. 이거 60년대인데요. 자, 그래서 대원군의 이 시절 통상수교 거부 정책을 지지해주는 대원군은 63년에서 73년 지배합니다. 그러니까 딱 흥선대원군 시대에 맞아 떨어진 거죠. 그래서 이항로 기정진이 내수 외항로를 내세우며 개화 정책에 반대했다. 자, 이항로 기정진의 내수 외항로는 60년대 나온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70년대는, 자, 결국에는 76년에 강화도 조약을 체결하지 않아요. 그때 절대 안 됩니다. 하고 최익현이 막 안 된다고. 자, 외양, 일체론, 개항 불가 안 됩니다. 개항 개선하고 끝까지 개항 반대를 했죠. 자, 결국에는 또 82년에는, 자, 우리가 조미수호 통상조, 미국이랑 또 손을 잡으려고 해요. 그때 조선에 황준생, 청나라 황준생이 쓴 조선책략이라는 책이 들어오면서, 자, 미국이랑 손잡자는 분위기가 되니까 절대 안 된다. 그래서 뭐 영남, 만인소, 그래서 막 상소하고, 자, 이런 개화 반대 운동을 하죠. 그죠? 근데 이 사람이 맞지가 않나요? 이만손, 홍재학, 이런 사람들이 반대했어요. 틀렸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90년대 가면, 이제는 더 이상 못 참아 의병이 되죠. 그래서 을미, 의병. 그리고 더 세월이 흐르면 을사음은 정밀병으로 이렇게 확산되는, 그래서 유인석, 이성이 이때는 을미, 을사조약 말도 안 돼. 을미사변. 죄송합니다. 을미의병은, 자, 을미사변이랑, 그 다음에 을미개혁, 단발령 때문에 일어난 1895년의 사건이죠. 그죠? 그래서 맞는 거죠. 그래서 통상반대, 개항반대, 개화반대, 이제 항일의병으로 3번만 틀렸습니다. 자, 14번 갑니다. 자, 다음 보기의 결과로 성립된 헌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닉슨 독트린 선언 후 미국은 중국과 수교하는 등 공산권과 화해하려는 정책을 추진하였다. 닉슨 독트린 1969년에 미국 대통령이 더 이상 뭐 우리 아시아에 신경 끄겠다. 그래서 냉전이 완화되는 데 굉장히 기여하는 사건인데 주한미군 2만 명을 철수시켰으며 남북 교차 승인화를 제시하는 등 북한과 화해할 것을 막 권유했고요. 이처럼 냉전 체제가 완화되면서 반공주의를 내세워 정권을 유지하였던 박정희 정부가 갑자기 흔들리는 거죠. 그나마 반공 이러면서 막 독재같이 했는데 자, 갑자기 이 반공, 냉전이 좀 약해져요. 거기에다가 경기 침체. 경제를 살리겠다고 그렇게 외쳤는데 이 당시에 또 경기가 잠깐 휘청, 물가 상승, 국민들의 불안도 커져서 7대 대통령 선거와 그 이후에 실시된 대통령 선거에서 야당의 득표율도 높아졌고요. 자, 그러니까 궁지에 몰린 거죠. 박정희 정권이 자, 벌써 대통령 2번 했어요. 어거지로 또 헌법을 고쳐서 3선 개헌을 해서 또 되긴 됐어요. 됐는데 이것도 뭐 신나게 된 게 아니라 야당 후보 김대중과 약간의 이제 격차가 그렇게 크지 않으면서 자, 그러니까 위기감을 느낀 거죠. 아, 내가 인기도 떨어졌네. 근데 경제도 어렵고 그다음에 이제 맨날 반공 그러면서 그 핑계로 내가 권력도 세게 해야 되는데 갑자기 전 세계적인 분위기가 이렇게 냉전이 좀 풀어지는 이런 거니까 그래서 1972년에 뭘 만들었나요? 유신헌법을 만들죠. 먼저 독재를 강화하기 위해서. 자, 이 결과 성립된 헌법은 유신헌법이고 그 헌법, 참 쓰레기 헌법인데요. 이게 아닌 거. 대통령은 긴급 조치권과 국회 해산권.
그러니까 대통령 마음대로 해요. 대통령 국회를 해산해버리고요. 대통령 선거에 3번까지 출마할 수 있도록 하였다. 자, 이것은 우리가 7대 대통령 선거 직전에 3선 개헌 더 전의 일이에요. 틀렸고요. 자, 그 다음에 통일주체 국민회의라는 곳에서 대통령을 간접선거에서 죽을 때까지 영원히 할 수 있게 시스템 만들어놨죠. 그리고 대통령 국회의원 3분의 1을 임명하고 법관 인사권까지, 그러니까 모든 권한이 다 대통령에 집중하게 하는 그러한 내용의 헌법입니다. 민주주의와 굉장히 어긋나죠. 민주주의에. 틀린 것은 2번입니다. 자, 15번. 다음을 주장한 정치 개혁 운동은, 자, 과거 시험 보지 말자. 결국 과거 시험 신분을 조장하는 시험이에요. 과거 시험이 없어졌다는 건 신분 제도가 없어져서 공사 노비도 없어지고 연좌제도 없어지고, 그래서 우리 신분 제도가 없어진 평등한, 자, 가보개혁이죠. 조세 급납화, 재정의 일원화, 정부 왕실의 삶을 분리하자, 가보개혁의 얘기입니다. 자, 우리가 갑신정변은 1884년에, 자, 갑신년에 일어났고요. 그 다음에 우리 동학농민은 1894년에 일어납니다. 자, 가보개혁도 마찬가지 1894년에서 95년까지 이렇게 이어지는 거고요. 광무개혁은 고종이, 자, 아간파천에서 돌아와서 이제는 나라 이름을 대한제국으로 바꾸고 연호를 광무로 하겠다고 개혁하죠. 광무개혁. 자, 그러면 이것은 가보개혁, 정답 2번입니다. 자, 그 다음 16번. 2010년 IT 지진이 났어요. 굉장히 크게. 그래서 국제연합 IT 안정화 임무단 참여를 위해서 우리나라에서도 파견을 보냈죠. 자, 국제연합 평화유지군 분회입니다. 평화를 위해서, 정말 좋은 활동을 하기 위해서. 자, 그래서 IT에 보내요. 자, 가뭄의 단비같이, 그죠? 그래서 뭐라고 불렀어요? 단비부대가 갔습니다. 단비부대. 자, 정답 1번이네요. 자, 그 다음 17번. 다음 중 다국적군 평화활동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다국적군, 여러 국적의 군인들이 모여서 이렇게 다국적 군대가 된 거예요. 근데 그런 다국적 군도 평화활동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아까 그 UN 산하의 평화유지군하고 활동이 조금 다른데요. 자, 일단은 주체가 우리가 이제 아까 전에 평화유지, UN의 평화유지 활동은 주체는 UN이에요. 근데 우리 다국적군은 지역 안보기구가 될 수 있고, 자, 다국적군의 사령관이 지휘 통제를 하고, 우리 UN 산하는 UN 산하에서 이제 그 산하의 사령관이 있죠. 그 다음에 방어전투는 역시 UN 평화유지 활동에서만 가능하고요. 자, 우리 다국적군은 무장전투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두 개를 조금 비교해주면 좋죠. 그 다음에, 자, 파병 국가가 부담한다. 파병 국가가 이제 돈을 당연히 경비를 부담하고요. 정답은 3번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군인 시험인데요. 육군, 해군, 공군이 있으시잖아요. 근데 자, 특히 공군은 좀 시험이 달라요. 육군이랑 해군이랑 공군이 시험 범위가 좀 다릅니다. 그래서 요런 내용들은 우리 육군, 해군 뭐 요런 데 다 나오는 건데, 공군은 요런 내용들이 지금 빠져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공군 시험 보시는 분들, 이거 안 배웠는데 왜 이런 게 나오지? 라고 했을 때, 아하, 이거는 육군이나 해군 쪽에서는 요런 내용도 보는구나. 아까 16번도 마찬가지고요. 대신 공군은 뭘 보셔야 돼요? 자, 우리 그 육군이나 해군 기준으로 얘기하면 육군, 해군은 근현대사부터 시험범이에요. 근데 공군은 어떻죠? 처음부터. 옛날 우리 고대사도 다 들어가죠. 고대 중세 다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게 약간 다르다는 걸 서로 약간 주지하고 계시고요. 정답은 3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18번. 한미동맹과 관련한 사건을 시기순회를 바르게 나열하시오. 미국이랑 관련된 일만 쭉 나열해 보는 거예요. 제일 오래된 게, 자, 우리 제너럴 셔머너 사건, 평양으로 미국 상선이 와서 행패를 부렸죠. 그래서 우리 평양 주민들이 불질러 버렸어요. 1866년입니다. 제너럴 셔머너 사건. 그래서 5년 뒤에 쳐들어온 게 신미 양요죠. 그리고 조미소 통상조약 1882년에 드디어 우리는 미국이랑 손을 잡죠. 강화도 조약 다음으로 두 번째로 1866년, 1871년. 자, 그리고 우리가 주한미군사 고문단. 그래서 자, 이것은 우리가 이제 광복을 하고 정부도 세워지고 이렇게 주한 미군이 군사 고문단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6.25 전쟁 끝나고 1953년에 한국하고 미국 사이에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 체결되죠. 그러니까 순서대로는 그러면 2번이 맞네요. 벌써 근데요, 뒤에 몰라도 끝이에요. 제너럴 셔머너 신미양요만 알면 벌써 제너럴 셔머너 이거 아니네 그러면 2번 딱 뒤에 몰라도 그렇죠? 네,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그 다음 19번.
다음 중 독도에 대한 설명으로 독도는 우리 땅이잖아요. 그죠? 독도에 대해서요. 삼국사기에 따르면 신라 지중왕 때부터 신라 장군이 사업